안녕하세요 밀리니 여러분. 오늘 영상은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풀타임도 일을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가져왔으니까 평범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오늘은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냐면요. 제가 빅업마켓 영상을 좀 이렇게 쭉 봐왔었는데 한 가지 트렌드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집 유닛 수에 엄청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집 유닛 수를 엄청나게 그 포커스를 맞춰서 비디오를 만들다 보니까 뭐 6개월 안에 뭐 8개 산 사람 아니면 뭐 2년 안에 20개 산 사람 이런 식으로 유닛 수에만 정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FOMO,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이 생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1년 안에 뭐 20개도 사는데 나는 왜 1년에 한 채밖에 못 사는 것 같지? 내가 지금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포모가 생기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뭔가 유닛 수에 포커스 맞춘 게 아니라 다른 거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 방법을 제시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닛 수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뭐 유닛 수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고 뭐 유닛 수가 더 나는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목표를 유닛 수에만 맞추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는 제가 이번에 호텔을 겪고 나서 어떤 걸 느꼈냐면 유닛 수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유닛 수보다 진짜 중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캐시플로우와 에퀴티, 그 에퀴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더 뼈저리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financial freedom,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건데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캐시플로우와 에퀴티 두 개가 다 필요한 거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유닛 수에만 포커스 맞추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파이낸셜 프리덤이 점점 더 이루기 힘든 그런 꿈이 돼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인컴 스트림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렌탈은. 그러니까 렌탈이라는 게 렌트가 들어와야 저희한테 렌탈 머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컴 스트림이 진짜 하나가 튼튼하게 생겨야 되는 건데 유닛 수에만 포커스 맞추다 보면은 저희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닛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유닛만 많아진다고 해서 제가 좀 더 워라벨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더 파이낸셜 프리덤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몸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진짜 그거야말로 유닛 수만 커지고 저는 매달 몰개지 갚는 데만 급급해지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유닛 수에 포커스가 된 투자는 진짜 위험하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닛 수에 나는 뭐 1년에 몇 채씩 사야지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었던 분들한테 조금 깊은 깨우침이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밀리니 분들께서 미국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저희가 이거를 좀 쓰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목적은 풀타임을 계속 일을 하면서 부동산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현실적인 방법을 좀 보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라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좀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노트 테이킹 하시면서 들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진짜 잘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깜짝으로 멤버십 또 시작을 했습니다. 멤버십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랑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스텝 1이 뭐냐면 FI 넘버를 찾아야 됩니다. FI가 뭐냐? Financial Independence 넘버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 Financial Independence 넘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이 컴포터블하게 살 수 있는 그 넘버. 내가 한 달에 필요한 그런 뭐 생활비라든지 우리 가족이 쓰는 그 모든 돈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내가 일단 풀타임 잡이 있으니까 풀타임 잡에 이 정도 엑스트라 인컴이 좀 오면 좋겠다 하는 이런 넘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내가 진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 가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FI 넘버를 이제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저랑 남편이랑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FI 넘버는 무엇일까? 했더니 저희 남편이 얘기했던 게 2만 불. 그래서 2만 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2만 불 달에 2만 불을 하는 게 우리 앞형밀의 FI 넘버다. 근데 제 생각에 2만 불 좀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5,000불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15,000에서 뭐 2만 불 사이가 저희 FI 넘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달이 우리가 진짜 필요한 FI 넘버는 2만 불 정도다.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2만 불보다 더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 넘버를 하나를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 넘버가 정해졌으면 이제 스텝 2로 가야 되는데요. 스텝 2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일단적으로 우리가 투자집을 살 건데 투자집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투자집의 조건들이 있는데 이 투자집의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거나 스몰 멀티 패밀리예요. 저희가 커머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싱글 패밀리나 스몰 멀티 패밀리 하우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클래스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집 클래스가 뭐 A급에 있고 B가 있고 C급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서 부동산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C 클래스는 저희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B- 이상. 그러니까 B- 이상 되는 클래스의 집을 산다고 이 투자집의 조건을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면 C 클래스를 안 하는 이유가 W2를 받으시는 풀타임 잡이 있으면서 부동산까지 애드언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클래스를 C 클래스 말고 B 클래스 이상, B- 클래스 이상으로 잡고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넌트 풀이 아주 나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쁘지 않은 그게 좀 킵니다. 이게 나쁘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 않은 B- 이상의 지역에 있는 싱글 패밀리 아니면 스몰 멀티 패밀리가 약간 투자집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되고, 캐시플로우가 지금 예를 들어 뭐 80%다 하면은 어프리시에이션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20%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런 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외의 것들을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살려는 게 아주 막 4플렉스 되는 이런 투자집이 아니고 스몰 패밀리 하우스, 그러니까 싱글 패밀리 하우스 아니면 스몰 멀티 패밀리 B- 이상 클래스에 아주 나쁘지 않은 테넌트들이 들어오고 캐시플로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프리시에이션도 아예 없지 않은, 그러니까 어프리시에이션이 아예 없게 되면은 이게 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플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프리시에이팅 하고 있는 지역에 캐시플로우가 나는 그런 집을 산다고 저희가 조건을 세워볼게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좀 살짝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제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vacancy를 5% 잡고요. 이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CapEx를 10% 잡고요. 그 다음에 maintenance는 진짜 안 들어가면 땡큐인데 들어가면 또 이제 캡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10% 잡아서 저희가 지금 이제 들어가는 그 NOI, 그러니까 Net Operating Income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로스에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expense 다 넣고 NOI를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본다고 할게요.
왜냐면 NOI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NOI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gross rent에서 이 expense 세 가지를 빼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NOI라고 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진짜 pure cash flow. pure cash flow는 뭐냐? NOI에서, 그죠? NOI에서 저희가 이제 financial expense가 있죠. 그게 뭐냐? 이제 mortgage죠. mortgage인데 이제 PT, 이 PT를 뺀 게 이제 저희의 pure cash flo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NOI가 뭔지, 그리고 cash flow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약간 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말씀을 드릴게요. NOI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그로스 렌트가 3,000불이 들어오는데 위에 지금 뭐야? 이 베이컨시, 캐백스, 뭐 메인넌스 뭐 다 하면 이제 다 25%잖아요. 이게 25%가 어디에 25%냐? 3,000불에 25%입니다. 그러니까 3,000불에 이제 25%니까 여기서 750불, 그러니까 25%인 거죠. 3,000불에 2,000불, 예, 25%에 3,000불. 이 3,000불을 빼면 2,250불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나의 net operating income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캐시 플로우가 2,200불이냐? 아니라는 거죠. 캐시 플로우는 2,250불에서 예를 들어 뭐 PT가 2,000불이라고 한다. 이게 PT가 2,000불이라고 한다 하면은 저희의 캐시 플로우는 얼마다? 250불이다. 이제 그렇게 계산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NOI랑 캐시 플로우는 어느 정도 알고 지금 이 영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돌려야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FI 넘버가 있잖아요. FI 넘버가 저희가 아까 앞평밀이 뭐라 했죠? 2만 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만 불이라고 했으면 이 FI 넘버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집을 몇 채를 사야 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렌트가 있겠죠. 그로스 렌트. 그로스 렌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NOI. 그 다음에 PT.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 컬럼으로. 그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을 한 채를 산다고 합시다. 집을 한 채를 사는데 집 한 채에 이제 그로스 렌트가 2,500불이에요. 근데 NOI가 뭐 1,875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몰게지가 이제 1,500불. 그러면 이제 캐시플로우가 얼마 나오죠? 375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375불인 거예요. 한 집에서.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집 2, 3, 4를 되게 비슷한 집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거를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계산을.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 돈이 2만 불에 가까워지려면 몇 채를 사야 하냐면 저희가 53채를 사야 됩니다, 여러분. 53채. 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53채를 사야 제가 2만 불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53채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레버리지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또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약간 비겁하게 보면은 뭐 레버리지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데이브 램지 이런 사람들 보면 멈춰야 돼요. 계속 하루라도 빨리 멈춰야 돼요. 레버리지를. 근데 저는 저희 밀리니 분들이 이걸 좀 디프렌시에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내가 레버리지를 해야 하고 언제 내가 멈춰야 하는지. 왜냐면 내가 해야 할 때는 지금 내가 이제 스케일링을 한다고 하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스케일도 어느 정도껏 해야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멈춰야 하는 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언제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극과 극으로
해야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야 합니다. 시작은 무조건 해야 하긴 해요. 하지만 멈춰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enough is enough. enough 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딱 멈춰야 될 때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아냐? 바로 FI 넘버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게 FI 넘버. 이 FI 넘버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넘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하시겠지만 이제 뭐가 있냐면 어차피 지금 FI 넘버가 그러니까 2만 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면 PT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떤 계산하시면 되냐면 PT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제 PT를 지우는 거예요. 이제 PT를 지우고 캐시플로우를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몰게지를 페이오프를 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내가 몰게지가 없을 경우에 얼마가 되는지, 이제 PT가 없을 경우에 얼마가 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멈춰야 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스케일을 막 해가지고 집이 막 많아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거를 몇 개를 팔던가 아니면은 뭐 에퀴리가 많이 쌓여가지고 리파이낸스를 해가지고 페이어프를 좀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풍차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멈추는 데죠. 서서히.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걸 멈추면서 FI 넘버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던 스텝 넘버 1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의 가장 가까운 넘버는 무엇인가?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을 하실 때 그러면 내가 진짜 레버리지를 풀리 했을 때 내가 몰개지를 다 내고 이랬을 때 PT가 이 정도 나오니까 캐시플로우가 이 정도 나와서 내가 53채나 사야 되는 집을 PT가 0원이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 과연 몇 채가 사면 되냐? 한 집에서 1875불씩 나옵니다, 여러분. 풀리 페이드 오프가 되면. 그러면 제가 11채만 사면 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극명한 차이입니다. 53채를 사느냐 vs 11채를 사느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른 건데 얘는 이제 계속 스케일링한 경우고 얘는 이제 레버리지를 조금 멈추는 경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플래닝을 짜야죠. 플래닝을 어떻게 짜면 되냐? 그게 이제 스텝 넘버 3입니다. 자, how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가 with PT 몰개지를 내면서는 53채를 샀어야 되는데 without PT는 11채만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첫 번째, 1년에 한 채씩 산다. 집을 딱 하나만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딜이 너무 좋은 게 나와. 그러면 오케이, 맥스로 2개. 이제 이거는 풀타임을 하시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년에 한 책씩 사되 딜이 너무 좋을 경우에는 맥스로 2개를 사겠다. 오케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딜이 너무 안 좋은 해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안 사도 돼. 근데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채씩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운페이 어떻게 해요? 아평밀님. 다운페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식을 하시거나, 그죠? 저축을 하시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업을 하시거나, 3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돈은 굴려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돈을 더 벌든가, 돈을 모으든가, 아니면 돈을 불리던가 이렇게 해서 다운페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채씩 사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데, 이 1년에 한 채씩 사는 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밀리언 달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B 플러스 이상 클래스에 캐시플로우가 좀 나오는, 그죠? 그런 이미 투자집의 조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타주가 될 수도 있고 타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채씩 살 수 있는 곳에다가 한 채씩 늘려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채씩 산다. 두 번째, 1년에 한 채씩 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냐면 저는 지금 목적이 뭐냐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전문 투자자 아니고요. W2 하시면서 부업으로 부동산 하시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을 시간을 최대한 뺏기시면 안 돼요. 부동산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이 시스템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컨트랙터도 하셔야 되고 클리너도 하시면 좋고 핸디맨도 아셔야 되고 리얼터도 만들어야 되고 렌더도 알아야 되고 블라블라블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멤버십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저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진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저희가 부동산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채씩 사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을 만드시면서 또 다른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면 이건 사람 시스템이잖아요. 사람. 이 사람의 시스템이 있으면 또 정보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정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을 진짜 빠삭하게 아셔야 돼요. 이 지역을 잘 아셔서 여기서 11채 사는 게 목적인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 진짜 11채를 사야겠다 하면은 진짜 1년에 한 채씩 사는 대신에 이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시스템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랑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지역의 뉴스라든지 이 지역의 뭐 부동산 흐름 같은 걸 진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하우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기. 아평밀 제일 잘 못했던 거죠. 저희가 제일 잘 못한 기다리기. Buy and hold라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Buy and hold. We have to hold. 네. 이 기다림이 풍차를 진짜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풍차가 한 바퀴가 돌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풍차의 한 바퀴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이게 이제 시간에 비해서 이제 시간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에퀴리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에퀴리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제 뎁트는 계속 페이다운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에퀴티가 쌓일 때까지는 네? 기다리셔야 되는 이 미니멀한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계속 사거나 아니면 리파이를 하거나 팔거나 하다 보면 이 정작 풍차를 돌려야 할 때 힘이 없어서 풍차를 못 돌리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진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빅업파켓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포모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포모의 반대말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서 이제 에퀴리가 어느 정도 집마다 그러니까 집 넘버 1 집 넘버 1은 뭐 에퀴리가 지금 이 정도 뭐 찾다고 쳐요. 뭐 집 넘버 2가 좀 더 늦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 넘버 2는 뭐 에퀴리가 아직 뭐 많이 안 쌓여 있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집 넘버 2는 에퀴리가 많이 안 쌓여 있어 아직. 요거 정도밖에 안 왔어. 시간은 뭐 더 짧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면 뭐 지금 뭐 이 정도밖에 안 와 있어. 근데 내가 가야 할 에퀴리는 뭐 여기야. 그러면 이만큼을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집들이 에퀴리가 점점 쌓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퀴리가 어느 정도 이제 쌓이면 추수할 시간이 옵니다. harvest time이 옵니다. 이 harvest time이 이제 뭐냐면 에퀴리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들이 다 이제 모르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채들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5채가 모르게지가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 모르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집이랑 이 집은 에퀴리가 어느 정도 뭐 많이 찼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에서 리파이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페이다운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얘네들을 페이 오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파이를 풍차를 이제 돌리면서 점점점 집들의 모르게지를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골은 솔직히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골은
11채가 프리 앤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프리 앤 클리어가 되면은 내가 원하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넘버가 나오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캐시아웃 리파이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집을 한 채씩 다 페이오프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 생각 이 그림에서 이제 분산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곳에다가 다 몰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얘를 페이오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 다음 거를 페이오프를 그 다음 거를 페이오프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점점 진짜 엑기스 딱 11채만 남기고 프리 앤 클리어로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다 팔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11채가 나의 그 넘버면 11채가 나의 FI 넘버라고 하면 한 15채 정도를 사서 4채를 파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 4채에 쌓였던 에퀴리로 11채를 프리 앤 클리어를 만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셀링을 하거나 리파이를 하거나 등등등. 그래서 에퀴리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프리 앤 클리어로 만들어서 FI 넘버를 도달하는 것.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서 부동산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가상적으로 넘버를 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신기해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하다 보면 계속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속도가 붙어요. 재산이 계속 스노우볼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어느 세월에 뭐 15채를 사 15년이잖아 1년에 한 채씩 사도.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뭐 10년 안에 또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가속도가 계속 붙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 싱글 패밀리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스몰 멀티 패밀리, 그러니까 두플렉스, 뭐 트리플렉스 뭐 이런 거 사신다 하면은 더 빨리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다운페이를 모으는 게 가장 힘들 수 있겠으나 이제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골, 그러니까 저축이나 뭐 주식이나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그러니까 골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 내가 이 정도를 모아야 1년에 한 채씩 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의 골은 뭐다? 1년에 한 채. 1년에 한 채입니다. 1년에 한 채. 그러니까 1년에 한 채씩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운페이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운페이를 이제 모으시면 이제 그 다음 풍차를 돌리실 수 있도록 집을 한 채를 더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내가 필요한 FI의 넘버를 알고 이 FI의 넘버를 통해 내가 몇 개의 집이 필요한지를 깨달은 다음에 내가 계산하는 그 프리 앤 클리어, 그러니까 페이오프가 된 집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알게 돼서 어떻게 프리 앤 클리어로 만들 건지 그걸 알고 나면 답이 나오죠. 이게 답이 뭐다? 캐시플로우와 에퀴티가 쌓인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1년에 제가 막 10채씩 사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채씩 이렇게 사시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평밀도 실은 지금 투자의 방법이 좀 많이 막 바뀌었어요. 저희가 유닛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에퀴리를 좀 더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집을 사야 에퀴리를 더 쌓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에퀴리라는 게 forced appreciation이랑 natural appreciation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퀴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버릴 수 없는 게 이제 캐시플로우. 저희는 이제 캐시플로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하면 맥시마이즈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프리 앤 클리어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저희 남편이 이 방법을 진짜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워낙 그 유닛수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많이 미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진짜 내가 몇 개의 집이 프리 앤 클리어가 되었을 때 나에게 파이낸셜 프리덤을 줄 수 있는지 아시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짜줬으면 좋겠어요. 이 계획을 짜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레드शी트 같은 데다가 이제 계획을 좀 짜셔서 내가 이거를 되든 안 되든 일단 숫자를 좀 돌려보시고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캐시플로우가 나는 집들이 내가 10채가 있다고 하면 나는 FI 넘버를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숫자를 명확하게 아시다 보면 그 넥스트 스텝이 되게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계획을 짜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멤버십 들어오시면 멤버십에서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풀타임을 하시면서 가능하신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한 것뿐이고 지금 이렇게 W2를 하시고 싶지 않고 W2를 빨리 없애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달라지죠,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또 아평미랑 같이 공부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좀 보드에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드에 적어가면서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진짜 길었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분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평밀이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돕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